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팀 작업을 잘하고 있나요? 오늘 제가 수업을 하는 날은 11월 11일 빼빼로데이, 요즘에는 빼빼로데이라는 이름보다 다른 이름으로 알려져 있죠. 하여튼 자,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어떤 수업을 할까 생각해 봤는데 해보면 진도를 좀 원래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파트를 공부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했을 때 삼각형과 직선의 교차 문제를 좀 다뤄봤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팀 작업을 해보라고 그랬었죠. 그런데 어제 또 온라인 수업에는 원과 원의 충돌 여부, 움직이는 공이 이제 충돌하고 난 이후에 공이 어떻게 반응을 할 건가 그에 관해서 이제 공부를 했었죠. 거기에다가 다시 PCA 진도를 PCA에 관한 내용으로 진도를 나가려고 해보니 너무 진도가 한꺼번에 많이 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러분들이 삼각형과 직선의 교차 여부를 왜 배우는가에 대해서 궁금증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응용 파트인 4학년 때 공부할 내용, 컴퓨터 그래픽스 내용을 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 자료를 좀 보고 할까요? 그래서 여기 한 가지 강의 자료를 이렇게 띄워놓았는데 일단 원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강의 자료를 원서로 할 건 아니고 이 자료는 이제 카네기 멜론 대학이라고 해서 CMU 미국의 중부 지역의 시카고 옆에 있는 도시의 피츠버그인가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카네기 멜론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컴퓨터 그래픽스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젊은 친구의 강의 자료를 제가 잠시 이제 안내해드리고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카네기 멜론 대학을 소개를 하자면 미국에서 컴퓨터 그래픽스를 연구하는 여러 학교 중에 그탑 1, MIT보다도 더 하버드 유니버시티보다도 더 좋은 결과를 갖고 있는 그런 대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중에 뭐 컴퓨터 사이언스 파트 중에서도 컴퓨터 사이언스 중에 컴퓨터 그래픽스 관련된 어떤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로봇이라든지 그런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카네기 멜론 대학으로 유학을 가도 될 것 같고 MIT나 하버드나 그런 데는 좀 힘들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런 대학에 좋은 강의 자료가 있다는 걸 소개시키고자 합니다. 자,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삼각형과 직선의 교차 여부 문제를 다루는데 왜 삼각형이라는 걸 사각형이 아니라 삼각형에 대해서 문제를 던졌을까? 보면 대부분의 물체들은 뭐냐면 다 삼각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삼각형 구성되어 있죠. 이것도. 그래서 일단 컴퓨터 그래픽스에 사용되는 모든 면은 삼각형을 기본적으로 사용합니다. 왜 삼각형이 좋을까? 사각형에 있는 네 점이 사각형이라고 해서 모든 사각형이 한 평면에 놓여 있다라고는 보장 못해요. 왜냐하면 세 개의 점이 있고 네 번째 점이 위에 손바닥 위에 떠져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떠져 있으면 하나의 면이 아니라 두 개의 면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세 점이 하나의 평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면 처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래픽스의 제일 기본되는 그래픽스에 사용되는 메쉬의 제일 기본되는 도형은 2차원 도형은 삼각형이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삼각형을 기반으로 한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런 문제를 한번 접해볼까요? 왼쪽에 있는 것은 소를 렌더링 한 건데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메쉬 삼각형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도 위에다가 광원 처리를 자동적으로 계산하기 해서 이렇게 반듯하게 어떤 부분은 밝고 어떤 부분은 어둡게 나타내도록 하고 어떤 또 부분은 보이지 않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스는 모델링 파트와 렌더링 파트 두 가지로 만들어지는데 일단 여기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만드는 과정인 모델링에 관해서 어떤 기하학적인 문제를 많이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면 질문 하나 할 수 있겠네요. 여기 컬러풀한 이미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냐면 메쉬 형태로 되어 있는데 왼쪽에 있는 여기 있는 메쉬가 제일 폴텍스가 좀 많죠.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제일 간단할 거고. 자, 그러면 얘 메쉬랑 이쪽 메쉬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당연히 차이점은 왼쪽에 있는 것은 메쉬의 폴텍스가 많고 오른쪽은 적겠죠? 그러면 어느 게 더 빠를까요? 보여주게 하려고 그러면. 메쉬가 많은 경우는 당연히 계산이 많이 들어갈 거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오른쪽은 이제 메쉬 수가 즉 삼각형 수가 몇 개 안 될 거니까 왼쪽에 비해서 적으니까 많은 시간 안에 모든 면을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게임 같은 경우 이제 아주 뭐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밑에 어떤 메쉬를 본다든지 그럴 때 빠른 속도, 빠른 변화 아래에 있는 물체들은 우리가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필요가 있겠다. 타임을 줄이기, 스피드를 올리기 위해서 이 복잡한 메쉬를 간단한 메쉬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 것인가? 즉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일단 삼각형 개수를 줄이겠다. 그런데 마냥 줄이면 좋은 게 아니겠죠? 마냥 줄인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 이유가 일단 우리가 뭘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소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소가 가지고 있는 특징점, 그 뿔이 있고, 그 다음에 귀가 있고, 그 다음에 눈이 있고, 눈은 앞에 있지만 얘는 옆에 있구나. 그 다음에 코, 입 이렇게 있겠죠. 이런 특징적인 것은 그대로 유지해야 줘야 되겠죠. 그래서 메쉬를, 벌텍스를 줄여가는데 어떤 조건으로 메쉬 수를 없애줘야 되는데 어떤 걸 없애면 좋을까? 어떤 거는 유지해야 되고 어떤 건 없애면 좋을까를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 얼굴, 뭐 소도 매한가지지만 이와 같이 어떤 울퉁불퉁한 게 그런 어떤 변화가 적은 경우는 메쉬 수가 적고 그래서 큰 삼각형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뭐 눈이라든지 뭐 뿔이라든지 이런 데는 특징이 아주 모양이 날카롭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럴 때는 메쉬 수가 그대로 덜 빠져줘야 되겠지. 그런 것을 이제 처리해 주는 것이 기하학적인 지오메트릭 프로세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결과가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 해고를 이렇게 마냥 줄인다고 해서 그 3만 개보다 30개가 좋기는 하지만 원래 나타내려고 한 것은 해골인데 30개 이것만 가지고 사람의 해골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작다고 해서만 좋은 건 아니고 특징점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특정한 점에서 비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 P라는 지점이 갖고 있는 법선 벡터를 찾는 문제가 그래픽스에서 중요한데 이제 P라고 하는 점을 P점에서의 법선 벡터는 수학적으로 정의가 안 돼요. 왜냐하면 P점을 지나는 평면이 무수히 많으니까. 평면이 있으면 법선 벡터 하나 존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P점을 지나는 평면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정의 못한다. 따라서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 그런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자, 아까 이와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여기 있는 성분을 없애게 되면 요놈과 요놈을 이어 가까이 오게 해서 붙이게 되면 연결되어 있는 정보가 여기 있는 성분이 이쪽으로 여기 있는 성분이 이쪽으로 연결돼서 요놈이 이렇게 바뀔 거고 따라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다. 즉 하나의 성분을 하나의 점으로 만드는 그런 연산을 크랩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처리한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여기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것은 겁먹지 말고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메쉬를 좀 울퉁불퉁한 메쉬를 아주 좀 정교화된 메쉬로 바꿔주는 작업도 리메싱 작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와 같은 캐릭터를 모양을 유지하면서 줄여가기를 원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뭐가 될까? 귀가 사라져 버렸네. 이런 것은 나쁜 거다. 이런 과정에서 생각이를 어떤 점과 어떤 메쉬들 중에서 어떤 삼각형이 제일 가까운가, 그런 질문을 이제 받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제일 기본적인 것이 어떤 도형이라고 그랬죠? 삼각형이고, 그 다음에 어떤 제일 간단한 도형이 직선이기 때문에 삼각형과 직선의 문제가 여러 면에서 사용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픽스에서는 메쉬가 있으니까 메쉬 상에는 뭘로 구성되어 있다? 삼각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어떤 지점의 색깔이 빨강색인지 파란색인지 초록색인지 알려고 한다면, 광원에서부터 출발한 빛이 그 물체에 들어가서 그다음에 반사되어서 내 눈에 카메라 쪽으로 빛이 들어오는 것이 어떤 색깔이 들어오는가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레이라고 하는 것을, 광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모델링 할 건가. 그래서 이와 같이 광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죠. 사선으로 표시하겠다. 어떤 시작하는 즉 오리진이 있고, 그다음 D라고 하는 것은 방향 벡터, 방향 벡터가 있고, T라고 하는 것은 타임에 해당되는 것. 즉 T가 0이면 원점 오리진에 가만히 있고, t가 1이면 0점의 t까지 간 벡터가 될 거고, t가 2면 더 많이 갈 거고, t가 크면 클수록 쭉쭉쭉쭉 뻗어가는 것이니까 광원이 빛이 나아가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총알이 평평평평 앞으로 간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도형은 삼각형과 하나의 사선, 레이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연산을 잘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광선이 쭉 출발해서 후와 만나게 된다면 두 점에서 만날 거고, 그 중에서 어떤 점, 이쪽에 시작한다 그러면 두 점이 만날 때 이 점과 이 점이 만나게 되겠지만, 이제 처음에 시작되는 점을 만나게 되는 거니까 t 값이 하나는 플러스 루트,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인데 더 짧은 게 먼저 만나는 거니까 마이너스일 때 저점에 해당되는 타임이 되겠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레이 플레인. 그래서 레이랑 삼각형이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삼각형과 교차 여부 문제에서 제일 기본적인 삼각형이 평면에 놓여 있다라고 먼저 가정을 하고, 평면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이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평면과 레이의 교차점은 우리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으니까 그렇게 찾아서 플러스 t로 구할 수 있고, t로 구해서 집어넣게 되면 그때 위치가 나온다, 교차점을 나온다고, 그 교차점이 삼각형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체크하는 작업이 Ray Triangle Intersection 문제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런 놈을 잘 활용하게 되면 그래픽스의 결과물을 많이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와 같은 결과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리얼타임 패스 트레이싱 데모에도 사용되기도 한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사람 손을 움켜쥐었을 때 여기 뚫고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게 되죠. 메시들끼리 충돌하는 건 어떻게 할 건가? 메시끼리 충돌한다는 말은 뭐예요? 삼각형과 삼각형이 어떤 게 더 가까운가? 실제는 이웃 붙어 있는 삼각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까워지면 뚫고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니까 충돌 체크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옷을 만약에 이렇게 옷을 입고 춤을 춘다든지 라틴 댄스를 추다 보면 옷이 이제 출렁출렁일 거고 옷감이 서로 간에 겹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스를 이용해서 컴퓨터 게임이나 가상현실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 충돌이 하는지 안 하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본다든지 영화를 봤을 때
저거는 실제다, 가짜야, 좀 이상해라고 그런 느낌을 이제 받는 이유는 충돌 체크라든지 비처리라든지 그런 데에서 이제 시각적으로 사람 눈이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빨리 캐치업되거든요. 그래서 충돌 체크를 제대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조금 더 다양한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화면 공유를 좀 더 해볼까요? 좀 어지럽더라도 좀 참아주고. 자, 봅시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팀 작업을 했던 게 뭐냐면 요거였죠. 레이랑 트라이앵글 인터섹션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뭐라 그랬죠? 사선이라 그랬죠. 사선, 레이. 그래서 원점이 O가 있고 이쪽 방향으로 이제 총알이 날아갈 때 주어진 삼각형, 즉 P0, P1, P2에서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상태에서 자, T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인풋을 집어넣었죠? 예를 들면 Q1, 뭐 Q2 두 점, 즉 Q2에서 Q1을 뺀 게 뭐가 되겠다? 여기에서는 T가 되겠다. 물론 단위 벡터로 만들고자 한다면은 요놈의 벡터를 크기로 나눠주면 뭐가 되죠? 요놈의 단위 벡터는 T가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을 거고, 이렇게 하게 되면 뭐냐면 일단 먼저 해야 될 일이 다 지워버리면 먼저 해야 될 노랗게 하니까 먼저 무엇을 할 거냐면 find 찾는데 무엇을 찾을 건가? 레이랑 평민과의 교차점을 찾겠다. 평민의 방정식에다가 조금 전에 레이를 인풋 평민의 방정식에다가 레이 수식을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t 값을 구할 수 있고, 평민과 하나의 직선이 만난다면 t의 몇 차 방정식이 될까요? 1차 방정식이 될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만난다면은 한 점에서만 만나니까. 물론 옆으로 이제 맞는 특수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를 빼고, 먼저 평면과의 교차 여부를 파악한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라고? 교차되는 포인트가 포인트 오브 인터섹션이 이것을 교차점이라고 그러죠. 교차점이 어디에 위인 트라이앵글 안에 있는지, 어디에 삼각형 안에 있는지를 결정해야 되겠다.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죠. 자, 우리가 한 번 더 수식을 잘 살펴보게 되면 이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벨센트릭 코디네이트 좌표계라고 그랬죠. 요놈이 알파, 베타, 갬마라 그러고, 알파가 각각 0보다 각도 낮고, 베타도 그렇고, 감마도 그렇고, 1보다 각도 낮았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갬마가 1이라 그랬으니까 요놈과 요놈 합하게 되면 1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컨벡스 콤비네이션 어떤 프로퍼티를 만족하기 때문에 UV에 따라서 뭐가 만들어지느냐면 UV에 따라서 이 안에 내부에 있는 점들을 표현할 때 사용한 수식이 이 수식이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면 원래
0,0 있는 위치에서 길이가 1인 벡터 U라고 하는 지점이 U가 있고요. 그 다음에 0,1에 해당되는 위치에 V가 있다고 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을 P점이 있고 그다음 P1점이 있고 P2점에서 만들어지는 삼각형으로 늘렸다라고 생각이 되죠. 어쨌든 간에 뭐 그 삼각형을 나타내는 수식은 이렇게 되는데 U 값과 V 값이 범위가 어떻게 되겠다? 0보다 같거나 커야 되고 이 범위에 있어야 되니까 1보다 같거나 적어야 된다라는 거고 U 플러스 V 값보다 합이 1이 돼야 되겠다. 라는 거죠. 1보다 작아야 되겠나? 어쨌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 이 범위를 이렇게 한정 짓지 않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U 값과 V 값을 0과 1, 0과 1 사이라고 제한을 하지 않는다면 U P0, P1을 포함하는 그다음에 P1, P2를 포함하는 전체의 평면을 나타내는 수식이 될 수 있겠다는 UV 값을 제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는 right triangle intersection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여기서는 왼쪽은 뭘 나타내는 거다? 평면을 나타내는 수식이 되고 오른쪽은 뭐가 나타내냐면은 직선을 나타내는 수식이 되는데 교차점이란 말은 어떤 성질을 만들어낸다 그랬죠? 같아야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지금 모르는 분야가 뭐냐면 U 값을 모르고 V 값도 모르고 T 값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U 값, V 값, T 값이 있는 것을 왼쪽 좌변으로 넘겨놓고 그래서 알고 있는 여기 초록색 P0 그다음에 O는 이쪽에다 우변을 넘겨놓을 거예요. 자, 근데 P1, P0 이놈이 3차원 좌표죠. 즉 3차원점에서 3차원점으로 뺐으니까 어떤 수식으로 표현되느냐면 X, Y, Z 이렇게 표현될 거고 이놈도 X, Y, Z가 표현될 거고 이것도 방향 벡터니까 X, Y, Z 표현될 거니까 이게 왼쪽에 있는 것은 뭐냐면 3by 3 행렬이 돼요. 다시 말하면 M 곱하기 UVT를 컬럼 벡터로 갖고 이것도 하나의 컬럼 벡터 뭐가 있는 상수 벡터가 되겠죠? 되는 거니까 뭘 풀면 될까? M의 역행렬을 구해서 곱하게 되면은 양변에 곱하게 되면 뭐만 남는다? 좌변에는 UVT만 남고 우변에는 M 인버스 이렇게 될 거다. 이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나는 점이 뭐가 되냐면은 요 점이 좌표가 될 텐데 그때 U 값이 나오고 V 값이 나와서 U, V 값이 0보다 같거나 크고 1보다 같거나 적은지만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쭉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프로세스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이런 형태로 행렬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면 1학기 때 배웠던 연립 방정식 푸는 문제, 즉 예를 들면 가우스 조단 알고리즘 사용한다든지 그러면 요 UVT를 구해낼 수 있는 거죠. 그를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1학기 때 배웠던 세능 계수를 이용하게 되면 구할 수 있고 구한 결과 U 값, V 값이 어떤 0과 0보다 가까운 크고 1보다 작은 사이에 있는지 없는지만 체크해 주게 되면 문제없이 되겠다. 그때 T 값은 어떤 값이 돼도 상관없어요. T 값은 음수보다 양수가 되면 되겠죠. 앞쪽으로 갈 거니까. 그래서 일단 T 값이 0보다 큰지만 체크해주고 그 다음 U 값과 V 값이 0과 1 사이에 있는지만 체크하게 되면 만약에 U가 1보다 큰 값이 있다. 그러면 뭐가 될까? 삼각형 바깥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면과 교차점을 찾고 교차점이 삼각형 내부에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거치는 문제를
이와 같이 선행대수를 이용하게 되면 그냥 한 번에 행렬 방정식을 풀면 그 값이 U값, V값 분면 체크하게 되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체크하다 보면은 어디에 사용되느냐면 이런 문제가 있죠. 즉 3차원 씬을 3차원 공간 안에 메쉬가 사실 몇 개나 있을까 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메쉬 안에 삼각형이 몇 개 있다? 하나, 색깔 빨갛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 뒤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무수히 많겠지? 그 다음 또 있고 또 있고 무수히 많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10만 개, 20만 개 뭐까지 안 가더라도 한 뭐 1000개, 2000개는 하나의 오브젝트를 만들 때 표면을 나타낼 때 삼각형이 사용된다. 자, 그래서 질문을 받기를 기본 주어진 삼각 n개의 프리미티브에서 만들어지는 진이 있고 그 다음 레이가 주어졌을 때 무엇을 찾을 거냐 find closest point of intersection of X. 자, 여기서 레이가 있고 쭉 출발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충돌하는 지점을 다 찾아봐야 되겠죠. 만약에 이것이 1000개가 있다 그러면 삼각형 1000개라 하나의 레이를 1000번 계산해 줘야 돼요. 그 중에서 뭐 하겠다? 제일 가까운 놈을 가깝다 안 가깝다를 어떻게 체크하지? 그때마다 다 뭐가 나왔다? t 값이 교차점을 찾았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t 값이 나올 거고 그 t 값들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소팅을 한 다음에 제일 작은 게 뭐가 되겠다? 제일 앞에서 만나는 그런 교차점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공부하게 되면 이제 1000개를 비교해서 제일 타임 컴플렉스가 얼마 만에 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를 많이 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하학적 문제가 알고리즘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순수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아까 1000개 있다 그랬잖아요. 1000개를 삼각형이 1000개의 삼각형들이 뭐 다음에 무엇 다음에 무엇 순서가 놓여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럴까? 요 삼각형이 0번,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이 1번, 이 삼각형이 2번, 이 삼각형이 3번. 그래서 요 삼각형이 그 0번 다음에 옆에 있는 것이 뭐가 될 수 있냐면은 1000번 삼각형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포물을 돌릴 때 0번, 1번, 2번 다시 말하면 요 삼각형과 레이랑 체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번 체크하고 그 다음에 2번 체크하고 3번 체크하는데 만약에 요 앞부분 여기서만 체크를 하고 요 뒷부분 같은 경우는 저 딴 곳에 놓여 있으니까 충돌하지 않을 확률이 높겠지. 충돌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 삼각형하고도 직선의 교차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을 봤을 때 제 왼쪽 귀인가 오른쪽 귀로 보이나? 하여튼 제 왼쪽 귀를 레이를 쏘았는데 왼쪽 얼굴로 쏘았다 칩시다. 그런데 오른쪽 귀에 있는 삼각형은 이 레이랑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버려버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공간을 만약에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미리 알아놓는다면 그 1000개 또는 10만 개의 모든 삼각형과 직선과의 교차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없어요. 반씩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컴퓨터 그래픽스 같은 경우에서 컴퓨터 그래픽스에서는 목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얼마나 현실감 있게 표현할 것인가 또 하나는 얼마나 빠르게 표현할 것인가 그런 어떤 두 가지 목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기하학적인 문제를 다루다 보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가장 가까운 점을 찾는 문제 아니면 삼각형과 직선과의 교체 여부 찾는 문제는 얼마나 스피드하게 빠르게
기하학적인 문제를 처리할 건가, 스피드업 위해서 처리되는 거고, 아까 얼핏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곱셈 벡터를 제대로 계산하는 그런 어떤 기하학적인 문제는 퀄리티를 얼마나 현실감 있게 나타내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적용되는 문제거든요. 따라서 기하학적인 모든 문제가 컴퓨터 그래픽스의 어떤 퀄리티나 타임이나 그런 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본 요소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뭐 이게 어디에 사용되는지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어떤 삼각형이 앞에 있고 어떤 삼각형이 앞에 있고 뒤에 있고 하고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미리 이제 프리프로세싱으로서 잘라서 저장을 해놓게 되면 이제 여러모로 편하다. 만약에 가장 간단한 경우는 이렇게 딱 두 줄로 나눴으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테스트한다, 여기서 충돌 체크 일어났다. 그러면 이쪽 부분은 당연히 배지를 시키면 되는 거지. 직선은 하나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 여기 만약 충돌한다면 이 영역의 바깥에 있는 영역에 있는 삼각형과 충돌할 일이 없을 거 아니야. 당연히 이제 버려나가는 거지. 디바이드 앤 컨크로 공간을 미리 이제 할당해 놓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바운딩 박스 전체 막 삼각형 점들이 막 있는데 여기에 제일 작은 형태 색깔 달리게 할까? 이런 형태 이제 묶음을 미리 이제 해놓고 그 다음 이거보다 조금 더 큰 원, 큰 원을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직선 하나가 이제 들어간다, 쭉 지나간다. 그러면 먼저 뭘 체크할 거냐면 하나의 삼각형을 미리 체크할 게 아니라 삼각형들의 작은 것들을 모아 놓은 제일 큰 형태의 하이라키, 제일 위에 있는 놈, 요게 되겠네. 위에 있는 어떤 스피어, 구랑 충돌 체크를 문제예요. 구랑 충돌 체크하면서 앞선 얼핏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었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구랑 직선은 충돌 체크 두 점에서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한 점 찾는 게 쉽다고 했죠.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와 같은 경우는 충돌 체크되었으니까 아하 이 공간 안을 지나가는구나라고 생각할 거고 그보다 작은 형태의 B랑 C 다시 말하면 여기 B가 있다 치고 그다음에 C가 있다 치고 B, C를 둘 다 체크해 볼 거야. 근데 만약에 B를 지나간다. 근데 B를 지나간다 그러면 C는 지나가지 않을 확률이 높겠지. 그럼 이 아래에 있는 부분들은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요 아래에 있는 것만 계산하겠다. 그 다음 또 작은 거, 또 아래 걸 찾아보게 되면 여기 있고 여기가 있는데 여기가만 축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거는 축을 체크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1000개의 삼각형과 직선과의 교차 여부를 다 일일이 할 게 아니라 투 잘라내 버릴 수 있다. 무엇을 통해서 미리 공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바운딩 스피어, 바운딩 박스를 잘 만들어 놓았다면 이렇게 해서 타임을 줄이는데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형태가 되겠죠. 뭐 파란 거, 노란 거. 지금은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학부 때 공부할 건 아니고요. 좀 대학원에 올라가서 좀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자 한다면 이런 문제를 짚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컴퓨터 그래픽스는 기하학적인 문제를 굉장히 많이 이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중에 게임을 만들고자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기하학적인 알고리즘을 잘 다룰 수 있으면 원하는 게임 회사에 취업할 수 있으니까 이왕 공부할 것 조금 더 우리는 좀 높이 공부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좀 두서없이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쉬어가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하학적 문제가 어디다 사용되는지 한번 이제 좀 알려드렸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다시 물어보고 대답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공유를 준비를 하면서 큰 화면에서 보면서 바이바이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